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물약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 작은 생쥐가 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겁했고 바람의 소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쥐는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으로 모아 정글의 왕에게 갔다. 사자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늘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쥐가 그에게 다가가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생쥐는 무서워했지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자 뒤쪽으로 올라갔고 중요한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마우스를 땅에 던지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린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가 쥐를 삼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에 모아 쥐는 정글의 왕에게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여 더 이상 누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가장 비겁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쥐가 크고 강한 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웃었다. 그리고 큰 포효와 함께 건방진 남자를 쫓아갔다. 쥐는 사자가 그를 먹지 않아서 즉시 도망쳤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갔다. 그러나 그는 사냥꾼들이 놓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에 빠졌습니다. 짐승의 왕은 사냥 그물에 걸려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자는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자를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작은 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의 왕을 본 그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쥐는 사자의 긴 꼬리 위로 올라갔고 그물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동물 무리가 함정 근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다. 동물들은 무서워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쥐는 계속해서 그물을 갉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물이 끊어졌고 사자는 그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쥐는 등을 대고 달아났다. 사자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작은 동물을 과소평가하여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쥐가 짐승의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자는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갑니다. 모든 동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며 웃으며 용감한 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자와 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졌습니다.